저희 아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김남국 의원이었고요. 다른 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. 갑자기 왜 또 등장을 한 걸까요? 기사 같이 볼까요? 네.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 주변엔 방탄 가방을 든 걸로 추정되는 경호원들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김정은이 있죠. 그리고 아마도 옆에 딸 이 김주혜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빨간 동그라미들 다들 가방을 든 정장 입은 검은 남성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명이 있습니다. 네. 다소 황량해 보이는 이 공간에 본인 주변에 지금 7명이 있고 심지어 이 앞에도 쭉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굳이 방탄 가방까지 들고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. 네. 지금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이 집중적으로 좀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. 공개 활동이 절반이다. 여기를 볼까요? 올해 상반기 32번을 했다. 근데 예년에는 평균 62회였었는데 32배로 뚝 떨어졌다.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군사 분야 활동이 경제보다 7배나 많았다라는 거. 가방 경호원 일본에 폭탄 테러가 있었던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요. 그럼 일본이랑 북한은 좀 상황이 다른데 북한은 뭐 철저하게 좀 통제된 사회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.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. 북한에서 폭발 굉음의 비명,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통의 전원입니다. 근데 이게 테러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. 네, 아까 저희 동아일보 일면 소개를 좀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고위급을 겨냥한 좀 테러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사실 가능한 부분입니다. 네. 소식통 북한 주민들 테러 정황을 증언하고 있다. 북한 지금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급증을 하고 젊은 세대가 이 김 정권에 불만을 좀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렇다고 하면 김상일 위원님. 네. 사실 북한 안에서 테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활동도 줄이고 군사활동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호원들이 경호를 강화하고 이런 네. 거는요. 그 사회 내부의 불안이 일차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. 또 하나의 요소는 한반도 전체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맞물리는 것 같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기본적인 동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겹쳐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네.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식량난이 가중되고 이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안팎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도층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. 근데 북한 체제가 좀 흔들흔들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테러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유일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 아닙니까, 김정혁 의원님? 당연하죠. 당연한데 제가 들은 독재자들은 항상 불안해요. 네. 이거 옛날에 그 기운조가 많으면 좀 불안하죠. 정봉원 회장이 김정일 그 위원장을 만났을 때 네. 얘기를 아주 측근들한테 했는데 제가 그걸 전해 들었거든요.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정봉원 회장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. 같이 이렇게 막 술을 마시다가 그러더래요. 이렇게 경호원들 서 있는데 네. 정 회장 나 저 친구들 못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줄 아시오? 내가 누굴 믿겠어?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아. 그 김정일도 마찬가지인데 김정은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? 지금 북한 체제라는 게 계속 미사일 쏴대고 핵 개발하는데 그 한 번 날릴 때마다 몇십억 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돈 다 국민들에게 가야 될 그런 경제 개발에 하거나 네.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될 돈을 다 무기로 해서 하늘에 쏴대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만, 불안 굉장히 커져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95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지금 북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짧게 좀 보태면요. 네. 북한의 체제 붕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습니다.
그럼 체제가 붕괴가 되면 그 핵무기의 키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아.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북한이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안정화가 되거나 우리의 어떤 컨트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, 예측 못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시나리오를 강구해 봐야 됩니다. 북한의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가 될 경우엔 핵무기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.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